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요새 좀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려고 했는데, 좀 개인적인 좀 사정도 있고, 좀 일이 좀 굉장히 바쁜 것도 있어서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슈들을 통해서 또 부동산 흐름을 읽고 또 이제 투자자들이나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번 영상 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어제 발표가 된 게 시범지구 1기 신도시 시범지구가 재건축 시범지구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분당, 일산, 뭐 평촌, 중동, 뭐 3번 이런 식으로 1기 신도시에 이제 선도지구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예상은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층 아파트들은 이제 최소 이제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2027년도까지는 이제 다 철거가 되고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2024년 다 갔으니 이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2025년, 2026년 남았는데 2년 안에 이 사람들을 다 이주를 시키고 공사를 한다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약간 무리한 계획을 세운 이유는 그만큼 정부도 좀 뭔가 이제 급박하다고, 그러니까 급박하다고 이제 좀 예상이 되는 거예요. 뭐가 급박하냐, 뭐가 긴박하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 대출 규제로 이제 집값을 좀 눌러넣긴 했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눌러놓은 집값이 언제 용수철처럼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이제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제 재건축 선도지구도 빨리 이제 발표를 하고 빨리 공사를 해서 이제 완공을 해서 향후에 이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 또 이런 뉘앙스로 자꾸 발표를 하고 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최근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또 집을 공급하겠다, 또 이런 게 또 발표가 됐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압구정 재건축이라든가 오늘 또 발표난 목동 14단지도 재건축이 있고, 뭐 구로 주공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재건축이 빨리빨리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와는 다르죠. 재건축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빨리, 그 다음에 신소통합기획이라고 해서 훨씬 더 빨리 공급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제 뭔가 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빨리 주택 공급을 하지 않으면, 지금 눌렸을 때 빨리 주택 공급을 하지 않으면 언제 집값이 또 오를지도 모른다니까, 눌렸을 때 빨리 발표해서 빨리빨리 집값을 빨리빨리 이제 집값을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이제 취지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으려면, 그러면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뭔가 집값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에 뭐 3기 시도시도 있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도 있지만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주택을 공급을 할 의지가 있구나, 충분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그러면 예전처럼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정부나 서울시에서 막아서,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있을 때는 이제 서울시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최소한 이제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좀 더 협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구나,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된 게 금리 인하요. 이제 금리 인하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환율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환율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또 이제 환율이 더, 외국 자본이 좀 더 빠져나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금리가 좀 이제 소폭이나마 좀 인하가 됐죠.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또 관세를 많이 올리게 되면, 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 또 수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국에 수출된 걸 또 미국에 수출하는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선제적으로 좀 내린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한국은행에서 봤을 때도, 근데 한국은행에서 왜는 금리를 인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집값 자극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값이 지금 대출 규제로 눌려있던 집값이
조금 이제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금리 인하를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좀 더 부정적이었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이게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좀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근데 이 금리는 당연히 좀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게 지금 그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그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출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아무래도 대출 이자를 내다 보면 또 이게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소비가 또 이렇게 안 되면 또 국가 경제도 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좀 맞는데 이제 금리 인하하면 또 집값이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이제 부담스러웠는데 너무 이제 그 정부나 이런 서울시나 정부 입장을 보면은 너무 이 집값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좀 경제를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 포커스가 모두 집값 안정이고 집값을 이렇게 누르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경제나 이런 게 좀 이제 자꾸 반작용으로 부작용으로 좀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의 생각을 이제 조금씩 그래도 이제 경제를 좀 살리려고 좀 요번에 금리를 좀 인하하려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집값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당도 빨리 2030년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다 철거해서 입주시키겠다 얘기를 했고 그린벨트도 해제해서 주택 공급하겠다 얘기했고 3기 신도시도 예전부터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주택 재건축 재개발도 막 지금 뭐 각 지역마다 다 발표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값이 언제 또 다시 튀어 오를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혹은 이제 자연스럽게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측면보다는 억지로 좀 집값을 좀 누르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다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 이유는 금리 인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눌려 있기 때문에 이 심리 자체가 이제 눌려 있다가 이제 한 번에 또 폭발적으로 좀 이렇게 하게 되면은 2021년처럼 좀 갑자기 좀 눌렸던 심리가 이제 폭발하게 되면 오히려 더 집값 상승에 좀 부채질할 수가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좀 그 부동산에 이렇게 좀 시장이 눌려 있을 때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좀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조금 오히려 좀 역발성 투자로서 더 적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어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거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래요. 지금 뭐 신축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이나 핵심지 신축은 강남 신축은 많이 올랐지만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들은 많이 수도권에 그러니까 많이 오른 지역도 물론 있지만 수도권 쪽에 아직 많이 안 오른 신축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저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을 밀어주고 있으니 오히려 역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본인이 무주택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다 정리해서 무주택을 만든 다음에 역으로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내가 실입주를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역발상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뭐 강남 대치, 뭐 삼성동, 뭐 잠실 일대, 뭐 여의도, 목동 아파트 이런 데가 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잘 묶여 있지 않습니까? 용산뿐만 아니라 용산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데가 신축이 많이 오를 때 이런 토지거래 허가는 약간 눌려 있었던 거죠. 눌려 있었는데 내가 역발상으로 이런 데를 내가 실입주 다만 이런 데는 이제 사실 목동 아파트도 거의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상당히 열악하죠. 뭐 강남 아파트들도 재건축 단지든 토지거래 허가 지역들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살기는 굉장히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무주택이고 내가 그런 안전마진 있지 않습니까? 안전마진. 왜냐하면 신축이 많이 오르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많이 올랐는데 아직 눌려있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내가 2년 실거주를 할 자신이 있으면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 중에 자금이 많는 지역들, 내가 만약에 좀 여유자금이 많으면 강남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 대치동이나 뭐 삼성동이나 뭐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이나 이런 지역에 들어가는 게 맞겠잖아. 하지만 내가 돈이 좀 없으면 거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여의도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입지로 들어갈 수 있고 그거보다도 또 돈이 안 되면 뭐 목동이라든가 목동도 작은 평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들어가서 살면은 내가 이제 역발상으로 안전마진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엄청 밀고 있으니까 빨리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이 흐름을 타면은 수월하게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토지거래허가가 이제 5년인데 아마 내년이 아마 그 5년 차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시 지정이 될 거다, 재지정이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저는 한편으로 그래요. 만약에 지금 들어가서 이제 살다 보면 내년에 만약에 그 토지거래허가 지정이 해제가 되면은, 뭐 땡큐죠. 왜냐면 이제 집값은 당연히 토지거래허가 지정이 해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전세로 사도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더 좀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땡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지정이 다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그냥 지정 안 될 걸 예상하고 들어서 살았으니까 그냥 살면 되잖아요. 계속 2년만 살면 되니까 그냥 그것도 땡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토지거래 지정이 되거나 안 되거나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지정이 다시 된다고 5년 만에 다시 또 된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나는 어차피 들어서 사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해제가 되면은 집값 오르니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인드를 세팅을 하시면은 굉장히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시 해제가 될 거냐, 다시 해제가 될 거냐, 다시 지정이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투자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가 그래서 안 좋고 해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가 좋고 이래도 좋고 이러면 어때,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이제 좀 더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좀 약간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데, 이제 집값이 계속 눌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집값이 다시 오를 여지가 있는 게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지금 월세 가격, 전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특히 월세는 전세자금 대출을 또 막아버리니까 다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세도 지금 이제 전국 아파트 평균이 최근에 본 기사가 거의 70%까지 육박을 했다. 근데 사실 70%에서 마지노선이 70%에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70%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꼭 굳이 대출을 안 받아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갭투자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또 수요도 또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대출을 안 받아도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또 집값이 좀 이렇게 더 자극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미 많이 오른 그런 이제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것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이제 상황이 됐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는 재건축 단지를 노려보는 것도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더 괜찮지 않겠냐. 다만 이런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2년을 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주택자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다 처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좀 급매로 처분을 하고 이런 지역을 할 수도 있겠다. 또 하나, 내가 또 생각보다 자금이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에 들어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도 수도권에 신축 중에서도 저평가된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전반적인 부동산 흐름 말씀드렸고, 두 가지 투자 전략, 서울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는 재건축 단지, 그 다음에 서울에 이제 신축 아파트 중에 좀 저평가된 데를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집값이 계속해서 눌리진 않을 거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후나 이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다시 부동산이 좀 지금보다는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이런 대책들을 굉장히 빨리 내놓고 있다. 이런 거를 잘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또 좋은 투자 전략이나 좋은 내 집 마련 전략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